첨단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 대입 설명회를 가질 황석기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것은 2024년 대입 전형 예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서울 진학 지도팀에서 나온 자료와 그다음에 조은배 선생님이 만든 파워포인트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는 2024년 대입의 특징, 그 다음에 2024년 대입 전형 일정, 개요,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수시 모집에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기획 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대입 전형 일정은 5월 31일까지 학교별로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 학교마다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3일간 수시 원서 접수. 그 다음에 전형 기간은 9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날, 15일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추후에는 총원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일은 11월 16일, 그 다음에 수능 통지표는 12월 8일날 하루 앞당겨서 나올 수도 있어요. 12월 7일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그래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전형이 달라요. 전형 기간이 따로 있어요.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날.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 있겠죠. 그 다음부터 연합학력평가는 3월달에 서울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4월달은 경기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6월달과 9월달은 교육과정평가원, 즉 여러분들이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평가를 해요. 여기는 재수생들이 다 시험을 봐요. 6월달하고 9월달.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9월달, 6월달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월달하고 4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6월달 모의고사보다 약 0.7 정도 6월달 모의고사에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3, 4월달 모의고사는 약 2.5였다 그러면 3.2 정도 등급이 떨어져요. 왜냐? 재수생들이 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6월달 모의고사는 좀 강해요. 근데 9월달 모의고사는 약 0.2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비슷비슷해져요. 왜? 7월달에 많이 놀아요. 재수생들이. 이때 이렇게 된다는 거. 크게 보면 9월달, 12월달, 2월달 여러분 모임이 학생 모집이 있어요. 대학별로. 9월달은 수시, 12월달은 정시, 그 다음에 2월달은 추가 모집이 있어요. 수시에서 합격자 외에 다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충원이라 하고 충원 합격이라고 하고 2월달에 모집하는 것은 추가 모집이라고 그래요. 2월달에는 크게 이야기하면 9월달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있어요. 실기 제게 70%. 그 다음에 정시 모임은 수능인데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실기 및 실적 모임도 있어요. 모집도 있어요. 최대 6일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4년대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6개 대학까지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어요. 한 개 대학에 대개 3개,
조대 같은 경우는 4개 전형이 있어요. 4개까지 쓸 수 있고, 전대는 3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2개나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그건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 6개. 지스트나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지스트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수시 최대 지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이 6개를 지원하고도 다른 데는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고 전문대는 지원에 제한이 없어요. 자, 수능은 크게 3가지. 자, 수능은 최저학력 등급도 되지만 그다음에 정시에서 다군 최대 대학마다 2개 전형이 있어요. 가군하고 나군을 모집하든지 가군하고 다군을 모집하든지 그다음 1개를 모집하든지 대학마다 전형이 달라요. 자, 정시 모집에도 여기에 있어요. 실기와 실적 전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되게 예체능계가 되겠죠. 자, 2024년 대입 주요 특징을 보면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됐어요. 글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폐기된다든지. 자기소개서가 폐기됐어요. 이제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짐으로써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겠죠. 면접. 그다음에 학생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됐는데 생기부에는 기록되나 대학 측에 제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따 그 전형이 나오면 설명할게요. 대입 전형이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약간 점수가 낮아요. 전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전대하고 조대는 전남, 광주, 전남, 전북까지 지원 기회를 줘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 근데 온광대는 광주를 넣었지만 광주 전남을 넣었지만 전북대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전북 지역 아이들만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변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배려자 전형, 사배자 전형이라고 일명 그러는데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말로 고른기획 전형 또는 기획균형 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어떤 아이들이냐? 최상위층, 차상위층,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되겠어요. 크게 보면 4년제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4,828명이라면 거의 한 개의 대학이 줄어들었어요. 정원.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올해 내가 알기로는 학생 수가 약 14,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오히려 수능 응시생들은 재수생들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수능 응시생들은 거의 똑같아요. 작년하고. 학종도 감소하고 교과 정시 감소 전부 다 감소했어요. 전부 다. 그죠? 수도권은 수능 위주, 즉 정시 위주로 많이 증가했고 정시가 증가했고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수시가 증가했어요. 수시. 왜냐? 정시에서는 학생들을 확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증가했어요. 수시 비율이 증가했어요. 1514명. 수도권은 오히려 정시가 자기들은 성적 우수한 아이들은 뽑겠다 이거예요. 수시는 우리가 점수를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고촌 아이들의 성적하고 어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냐.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 즉 안 뽑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시는 갈수록 서울의 소재 고등학교 합격자들이 우리나라 서울의 수도권 대학을 비교했을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정시.
그래서 무려 작년 같은 경우는 44%이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50% 증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냐? 수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정시는 공평한 것 같지? 절대 안 그래요. 정시는 5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야. 정시는 공정하지도 않아요. 부하고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것에 부합되는 게 정시야, 정시. 사회통합 전형이 증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의치항의 약적 인재 모집이 증가했어. 즉 전대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 전북 아이들만 뽑으면 일정 수를 그 아이들만 뽑아요. 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어요. 469명이나 증가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 논술 실시 대학은 진짜 경쟁률이 치열해요. 왜? 내신 성적도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따지거든. 오직 논술 실력으로만 따져요. 논술이란 게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도 한번 기회를 충분히 광범위한 책을 읽고 사고력이 좀 아이들이 발달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은 어떤 주장을 할 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주장을 하면 돼요. 정형화된 논술은 금방 알아봐요, 교수들이. 얘는 학원에서 배운 논술 전형이구나. 금방 알아봐요. 독특하게.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아이들. 이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글을 잘 쓴다 못 쓴다를 떠나서 나는 책도 많이 읽고 논리적 사고력이 좀 있다. 그런 학생들은 과과목에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정시 모집이 증가했어요. 좀 아쉬운 대목이야. 수시 인문계열 수능 최저 완화하고 정시 인문계열 교차 지원 일부 허용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교차 지원을 허용했더니 정시에서 이과생들이 대거 문과로 전향을 했어요. 왜? 미분과 적분과 확률과 문과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비교했을 때 표준 점수가 여러분들 원점수 나오지 않아요. 표준 점수가 나와요. 문제의 난이도, 그 과목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다시 부과를 해요. 그게 표준 점수인데 그 점수가 14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영역에서 미분과 적분을 선택했던 아이들이 같은 1등급인데 14점이 높아. 그래서 문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와 간격,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런 경향이 다소 완화됐다는 거. 진로 선택 과목, 이제는 점수와 반영이에요. 이따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나오면. 정량평가라는 것은 점수화하는 것을 정량평가라고 해요. 정성평가는 이 사람이 잘생겼다, 황석지 선생님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 내가 5만큼 잘생겼다, 10만큼 잘생겼다 할 수 없죠. 그것은 정성평가. 사람 인간 댄데미가 10만큼 좋다 할 수 없잖아. 이런 것은 정성평가. 즉 여러분들이 생기부 안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게 되게 정성평가야. 정성. 그래서 정시, 서울대나 연세대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일부 인문계열 수능 최저 완화가 됐어요. 이거 하나를 완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차이냐. 조선대가 작년, 재작년에 4.5였는데 4.6인가 됐었는데 최저 등급을 수능 최저 등급을 채운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 의대가 70%는 최저 등급을 못 채우고 떨어져요. 이렇게 최저 등급만 채우면 합격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좀 내가 과장됐는지 모르는데, 근데 작년에
6으로 3합 5로 변경시켰을 때 최대 등급을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작년에 대거 최저 등급을 통과해갖고 전부 의대는 다 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올해 3학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좀 달라지겠죠. 이 최저 등급은 하나 차이지만 엄청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이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40%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등급 하나 줄이는데 3합 6은 2를 맞아야 되지만 영어는 3합 7은 2, 3을 맞아도 돼요. 3등급. 그만큼 제가 여유가 더 생기죠. 되게 완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오히려 강한 학교도 있어요. 최저 등급.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알아보세요. 모집 인원 비율 변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 수도권은 파란색. 교과전형 종합전형이에요. 44.9 수시에서. 그 다음에 교과전형은 31.8. 그 다음에 논술전형이 한 11% 증가했죠. 작년에 10%였는데 올해는 11%. 기타가 있어요. 기타. 근데 비수도권은 반대야. 교과전형이 68%.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22%. 그 다음에 논술전형은 거의 1%이 안 돼요. 나머지 기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수도권은 종합전형, 비수도권은 교과전형. 이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유리한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을 뽑고 싶은 대로 전형을 좀 바꿨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교대. 작년에 교대가 펴봤죠? 지원자가 거의 미달 나가고 어떤 데는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대는 한 8등급도 합격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대를 갈 아이들이 사범대를 가다 보니까 사범대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져고 충문합격에서 충문합격이 없어요. 거의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광주 전남만 해도 전대하고 조대하고 사범대가 너무 성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대 합격한 아이가 전대를 합격한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조대에 충원 합격이 거의 없어요. 충원 합격이 없었다는 거.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 모집 인원 198명이 증가했어요. 신설한 대학도 있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121명이나 모집해요. 경쟁률이 근데 거의 매 수십 대 1, 많게는 100대 1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학교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종 캠퍼스야. 세라고 써있는 것은. 논술 이주 전형 CC 대학이 이렇게 많죠.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어요. 자기가 도저히 서울로 갈 성적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논술 전형 한번 봐볼 수도 있어요. 한계대학 정도. 약대 1878명을 모집해요. 약대는 특수 목적대니까 상지대 약대 나오나 순천대 약대 나오나 전대 약대 나오나 약국을 차려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준에 안 맞게 나는 성적도 안 되는데 굳이 막 전대 약대 갈 그런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약대라 해서 순천대 약대라 해서 낮은 건 아니야. 높아요. 거의 1.5 이내는 들어야지 약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예상 평균 같더라고요. 굉장히 세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약대. 여기 있죠? 자, 이것은 세분화해 놓은 거야. 시기별 모집 인원 변화 크지 않고 비수도권 수시 모집이 증가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학생부 이주 전형, 정시 모집 수능 이주 전형 흐름이 계속된다. 쭉 넘어갔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똑같이 돼 있으니까. 자, 전형별 안내에서 교과 전형 먼저 설명할게요.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이 50% 이상 정량이라는 것은 수치화하는 거. 뭐 1.5면 1.5. 응? 이렇게 딱 정확하게 숫자로 반영하는 것을 정량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50% 이상 되는 것을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타 전형에 비해 교과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충원 합격이 많아요. 단 여러분들이 왜 이 교과 전형을 안 가냐? 학교장 추천이 전부 교과 전형이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서울대하고 동국대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2개 대학은 종합전형이었고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이야. 얼마나 좋아. 경쟁률은 낮아요. 충원 합격이 많아. 근데 단 체제 등급이 다 있어요. 이 교과 전형 체제 등급. 즉 체제 등급을 설정한 이유는 시골에 있는 너희들의 성적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야. 대학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대학 정도 오려면 이 정도는 수능에서 등급을 따줘야 된다. 그래서 최저 등급을 다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전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최저 등급만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과 반영 뭐 방법 확인 이건 대학마다 다 달라요. 수능 최저 충족 여부 합격성이 달라져요. 여기서 지고국이라 있지 지방 거점 국립대야. 이걸 줄여갖고 지고국이라고 써놓은 거야. 경희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연세대, 유아여대, 한양대 체제 없어. 체제 없는 데를 쓰면 여기를 쓰면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 알죠? 40대 1,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수도권에 많은 대학과 지방 거점 공립대는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했어요.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교과 100, 교과 면접, 교과 서류, 수능 최저 유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과 100%. 아예 오리지널 내신 성적으로만 뽑겠다 이거야. 하나도 안 본다는 거야. 기타 외에는, 성적 외에는. 교과하고 면접이 30% 되게. 그러면 교과 70에 면접이 30%다 그러면 하위권 한 30%는 이 면접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돼요. 바뀌어버려요. 면접이 제일 중요해졌다 했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내신은 교과 전형 플러스 서류. 학생부 서류 전형으로 뽑겠다. 수능 최저 유무가 있다. 서울 수도권 대학 지역 주형 학교장 추천 교과형이 증가. 공통 일반 선택 과목 9등급 평가 아시죠? 등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도 많이 증가해요. 이제 대학이 반영해. 근데 방법은 다양해요. 이따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요. 이것을 세분화 시켜갖고 설명한 게 이 자료. 이것은 지금 서울 진학 정보통에서 만든 센 진학이라는 그 정보 자료예요. 아까쯤에 파워포인트는 앞에 큰 글씨로 나온 것은 조은배 선생님의 자료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은 다양해요. 다양. 선생님도 알 수 없어요. 대충 몇 프로를 반영한다 이런 것만 알지 몰라요. 자, 진로 선택 과목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5등급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점수예요. 1등급 비율이 30%다 그러면 1.2를 제공한다. A등급은 1.2. 그 다음에 B는 2.4. C부터는 5점. 이렇게 부과하거나 고려대만 그래요. 나머지는 이렇게 등급. 1등급은 1등급, A는 1등급, B는 2등급. 근데 또 어떤 대학은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렇게 하는 대학도 있고 거의 대부분 대학이
A가 3개 이상만이면 만점, A가 5개 이상이면 만점. 대부분 대학이 다 이래요. 점수하는 대학이나 이런 데는 특정돼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서류평가 다 나와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의 적용, 실질 경쟁률 차이가 있으면 총원 합격률이 높다.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학생부 정성평가 및 면접이 합격선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비슷한 성적이 비슷비슷하고 서울에 뭐 중위권 대학을 갈란다, 중경 외시를 갈란다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갖고 서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30분씩만 한다. 모여갖고 해요. 한 명을 앉혀놓고 4명이 물어보고, 아셨죠? 면접 자료는 학교에서 다 제공할게요. 그 대학에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 싹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10월달 되면 그 면접 자료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부지런히 하세요. 지금부터. 비교과 경우 대부분 출결은 대개 3일까지 무단 결석이 있으면 만점이에요. 만점. 그 다음에 3일이 넘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부터 무단 조퇴를 하면, 무단 조퇴 하루는 무단 결석 하루야. 3일은 결석 하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0일 대합니다 그러면 감점이 엄청나게 감점 요소가 작용해요. 봉사활동, 출석은 미인정 결석이 내일 내지 3일이라 나왔죠. 봉사활동은 2 내지 40시간. 학교에서 충분히 줘요.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주는 것만 인정해요. 대외 봉사, 개인별 대외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아요. 대학 측에. 이게 100시간 했든 10,000시간 했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학생부 면접이 있고, 학생부하고 면접,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 이런 것이 있어요. 추천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내가 이거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든 자료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저 밑에 나중에 가면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싹 나와 있어요. 보셨죠? 교과 70, 서류평가 30, 최저 유무 없고 공국대는 뭐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한번 더 볼까요? 서울대 공국대학교니 KU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을 KU 지역균형이라고 해요. 이름이 다 틀려 학교만. 최저 등은 거의 있죠? 왜 학교장 추천이 중간에 나왔냐? 학교장 추천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학교장 추천은 이따 3월달에 규정이 완성되면 운영위에 통과해야 하고, 7월달에 아마 여러분한테 안내하고,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8월달에 완료할 거야. 근데 우리 학교는 학교장 추천에 경쟁이 되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 동국대학교하고 숭실대인가 건국대인가 거기가 경희대인가 거기가 4명인데 뭐 6명이 지원했다거나 거기만 좀 초과했고, 2개 대학만 초과했고 나머지는 없어요. 경쟁률이 거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학교장 추천.
의치의 한약대, 의대나 치대, 한의대 이런 데를 가는 학생들은 대개 3합4, 1, 2, 3합4 같은 경우에는 1, 2가 되겠죠? 그럼 4가 되죠? 여기가 지정 과목이 있어요. 미분과 적분, 수리 영역, 기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확률과 통계를 지정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거의 대부분 의대, 치대, 한의대는 미분과 적분 또는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영과탐에서 하나. 요거 하나, 국어 하나, 수리 하나, 그 다음에 영과탐에서 하나. 그러면 되게 영어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영어는 작년에 1등급이 7%, 2등급이 24%인가 됐고 3등급 합쳐갖고 3등급 이내가 56%인가 54%인가 나왔어요. 영어는 최저 등급에서 하나 기본으로 깔아줘야 돼요. 영어는. 그쵸? 지정하는 과목이 있어요. 항상.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과목은 무조건 고른다는 게 아니라 국수 하나, 영과 하나, 영어하고 과학탐구, 과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 요거 두 개는 필수. 이렇게 되는 대학이 많아요. 잘 보세요. 현대전은 정보와 싸움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나와 있어. 60.4% 수능 최저 기준 적용. 70점 추천 없이 지원. 다소 낮은 대신 수능 준비 병행 지원 가능해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1, 2, 3등급 부여하는 대학이 있고 1, 2, 4 이렇게 부여하는 대학 경기대는 추공기하고 국민대는 당국대는 1, 2, 5점을 부여 1, 2, 4점 그 다음에 덕성여대는 100점 부여하고 2등급 99%, 97% 4등급 뭐 이런 거 가산점이 있고 가점 있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대는 1, 3, 5 근데 거의 대부분 대학이 1등급 A가 몇 개 이상 만점 이런 대학이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교과 성적 관리가 최고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 서류 평가 건국대나 이런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부 만들기.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최대한 꾸밀 수 있는 만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 세트. 면접을 실시하고 모임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대학의 모임 면접. 먼저 한번 모임 면접을 해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같은 거. 억울하다나 9월달, 10월, 12월달에 발표하는데 나는 최저학력 등급 못 쳐가지고 클릭 자체를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이건 뭘 의미하냐? 합격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분포한다는 거야. 여기서 경희대 인문계를 1등급부터 여기서도 3등급인데 2등급 후반까지 더 합격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대개가 2등급 후반 쓰였다. 광범위하잖아. 이따 종합전형 할 때 설명할 건데 교과 전형은 점수가 뭐 커트라인 1.5다 그러면 1.48에서 1.52까지 합격해요. 이 사이만 합격해요. 이 사이. 굉장히 간격이 좁죠. 0.4밖에 차이가 안 나요. 0.4밖에. 근데 교과 전형은 1.5가 합격 만약에 2.5가 합격권이다. 커트라인이다. 평균이다. 그러면 1.5부터 3.5까지 광범위예요.
그래서 제 3.5짜리가 합격한 경우에는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가 완벽한 아이들이 합격해요. 얘들 생기부가 완벽했을 때. 근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생기부는 별로 안 쳐져.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막 자기 생기부가 엄청나게 페이지가 26페이지, 27페이지 막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 합격할 일은 거의 없어. 종합전형에서. 자, 학생부 교과 최저학력 기준 충족 현황. 최저학력 충족률 인문계열은 8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열 76%. 많이 올라갔죠? H체능계열 84%. 좀 낮죠? 최저학력 등급이. 종합적으로 78.7%. 약 22%가 최저학력 기준을 못 채워. 근데 작년, 재작년은 이게 한 40% 됐어요. 40%. 거짓말 안 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강할 때. 작년부터 좀 완화됐죠. 올해는 더 완화되고. 합격자 비율이 이 정도예요. 학생부 교과 합격자 비율이고 검정색이 합격자야. 지원자가 이렇게 밑집에 있어. 이게 정치 외교학과를 지원한 건국대 정치 외교학과를 지원한 애들은 1점 중반대부터 여기까지 있어. 지원자들이 7등급 넘어가는 애도 있어. 얘들은 다 떨어져. 3점대 초반까지는 합격할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X는 안 쳐져 있지? 근데 대개가 2점대 초반까지만 합격했어요. 교과 전형에서는 1점대 중반부터 2점대 초반까지. 최저 등록자 평균이 1.7인데 최고가 1.5나 된 것 같아 보니까. 최저가 1.9가 합격했어요. 최하로 꼴등으로 합격하니까 1.9, 2.0 쭉 나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첨가 한번 하세요. 돈은 요령만 알려줄게. 교과 등급 평균 2.51. 서울 과학기술대. 서울에 있다는 의미 하나로 다 점수가 높아요. 아 진짜. 을지대. 을지는 을지의대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장 추천제요. 이렇게 나와있어. 아까 설명 다 했죠? 학점, 학생부 종합전형. 자, 두 학생이 있어요. 꾸준히 성적이 똑같은 애가 유리할까요? 성적이 올라가는 애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은 얘가 유리하겠죠. 태호가. 태호가 유리해요. 자, 보면 전국 단위 전국 기준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비율은 다소 감소했어요.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어요. 서류형과 면접형. 서류형은 대개 학생부 종합 기록을 참고로 하고 면접은 여러분들 이제 같이 모여갖고 면접하는 거예요. 집단 면접도 있고 개인별 면접도 있고. 자기소개서 페이지. 자,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옛날에는 학인 적발해갖고 4개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3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여러분들이 이게 생기부에 충분히 써져 있는가? 이게 공동체 역량 같은 큰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수업 중에 내가 이야기했죠? 작년에 고려대 합격한 아이가 면접에서 당신은 작년에 자기소개서에가 공통 항목이 있었어요. 타인을 위한 배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당신은 고등학교 생활 중에 타인을 위한 배려 중에 어떤 것이 행동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물어보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고려대 합격한 애가 점수로는 합격을 못하는데 합격한 아이가 저는 아침 일찍 와갖고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실성, 배려 전부 만점 맞았어요. 큰 걸 원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했던 행동 이것을 평가하는 거야. 전공 관련 이수 교과의 전공 개요 관련 예체능 같은 경우는 뭐 미술사 이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진로 탐색 활동. 자, 옛날에 이렇게 많은 분야의 평가 항목인데 계산안이 이렇게 세 개로 영역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학업 태도. 뭐 이 학생은 수업 중에 의문점이 생기면 꾸준히 질문하고 어쩌고 저쩌고 써놓으면 되겠지. 네. 자, 다 필기 있어요. 그쵸? 학생부 지지항목이 대폭 축소됐어요. 글자 수가 줄어들었거나 기재 금지 사항 검증이 강화됐어요. 금치가 지금은 걱정 마세요. 지금은 생기부를 기록하면 금치가 다 떠요. 지금 걱정 마시고 이것은. 그다음에 교과부 세부 능력 이게 중요해졌다. 여기다가 독서 활동을 넣으라는 거.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독서 활동 책을 하나 읽고 나는 이 책을 읽고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는데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체제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종합적인 이제 세 개를 체제를 요구해요. 점점. 이게 늘어날 게 있지. 앞으로는. 왜? 학업 역량이 안 되는 애들은 안 뽑겠다 이거야. 블라인드 평가, 자소서 페이지, 면접 방식 다양화, 진로 선택 과목, 왜 선택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건 이제 변화 사항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건 작년이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야. 영재 발명교육 시점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 일명 경시대에 있지? 반영하잖아. 자율 동아리 반영하지 않아요. 개인 봉사활동 반영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주는 단체 봉사활동만 인정이 돼요. 수상 경력 작년에 이것 갖고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진짜 골치 아프고 서약서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받을 필요 없어. 독서활동 어디다 기록한다? 교과 세트. 꼭 하나씩은 교과 세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요. 자기소개서 페이지. 교회 봉사, 교회 개인 봉사활동은 없어졌고. 학생부에는 기록되나 제공하지 않아요. 이것은 경신고 김창욱 선생님 자료야. 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볼 때 이것은 꼭 읽어보세요. 교과 세특에 독서활동이 이렇게 기록해졌어. 내가 봐도 정말 잘 썼어요. 중국 당당해서 아름다운 국가를 읽고 돈을 사용해서 시간의 단축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와 돈을 아끼고 시간을 소비하는 중국 문화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계기로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중국 문화를 선입점 없이 바라보는 시각이 키웠고 한중 교류를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 자질의 기록. 그럼 얘는 중어중문학과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유리하겠지. 교과 세특에서 중국에 관련된. 학생생활기록부 평가가 비중이 확대됐어요. 활동 연결고리 특기사항을 기록해야 되고 자기 주도성, 창의성, 열정, 깊이 특기사항 전부 특기사항 행동 발달 특기사항 종합의견 진로 관련된 노력을 기록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수시에서는 3학년 때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은 반영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학종을 어떻게 준비할까? 선생님의 정성과 노고가 깃든 수업에 충실하자. 학교 수업이 최고야. 시험도 내가 내는 거니까. 세분 및 특기사, 교과 내용은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이것은. 1학년 때 갔던 거. 1학년 때 공통 과목이야.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2학년 때 성적 합치면 3학년 때 평가를 해보면 1학년 성적 좋은 아이들이 더 등급, 평균 등급이 만약에 1학년 단순하게 평가하면 1.5였다. 1학년 성적이. 근데 대개가 1학년 성적이 좋은 애들은 1.3 정도로 떨어져요. 이제 1학년 성적이 더 비중이 중요해요. 3학년 때 여러분 거의 없지. 선택 과목 등급 나오는 거 한 학생에 2~3개씩, 많으면 2개, 3개. 작년같이 우리 전교 1, 2등짜리가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건 딱 한 과목, 근현대사, 한국사. 아셨죠? 이 3학년 때 여러분이 한 2~3개의 과목은 좀 들어주는 게 좋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안 들어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이건 이미 선택했구나. 이건 넘어가자. 서울대 전공 연계 과목 가점을 줘요. 물리학 2, 공대는 물리학 2, 그 다음에 의대는 생명과학 2. 학생부 종합전형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논술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198명이 엄청난 수야. 경쟁률이 거의 100대 가까워요.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논술로만 뽑아요. 논술. 근데 이것도 이제 최저학력 등급을 설정하는 대학도 생겨요. 막연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겠지. 자, 논술 전형 구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점수도 안 좋고 교과 성적도 안 좋고 학종도 안 좋다, 학생부 종합도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논술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어요. 글쓰기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논술은 어디서 교육받았다 하면 교수들이 금방 알아내요. 얘는 학원에서 배운 정형화된 논술이구나. 점수치 기본이에요. 기본 치하점. 자기만의 독특한 논리적 전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설명했던 게 50대 소방관 출신하고 20대 전과자 출신, 전부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소방관한테 이 약을 줘야 된다, 신약을 줘야 된다고 썼어요. 그것보다는 나는 전과자에게 20대 전과자에게 주겠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애들이 훨씬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자체적인 능력이죠? 괜찮은데, 하고? 한 과목에 5등급 맞아야 돼. 사회통합전형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형 안 되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 대상이나 부탁기능 특성화고 졸업자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서해 5도 서해 통합전형 수도권대학 지역주의 학교양 추천전형의 교과형에 반영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해당되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교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해요.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근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도 되고 다자녀 가족도 돼요. 이거 잘 보세요.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활용하면 좋아요. 여러분한테. 이 아이들만 제한 경쟁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시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정시.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100%로 뽑는 대학도 있어요. 가나 다 분별로 1회씩 지원 3회밖에 지원 못해요. 여기서 전문대 지원은 제외돼요.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수나 반영 비율, 지표, 원점수보다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주가 중요해요. 즉 표준 점수의 대학별. 그리고 대학마다 수리 영역을 33% 반영하냐, 25% 반영하냐,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 반영 비율. 어떤 대학은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100분율의 대학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다 다르죠? 면접을 실시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간단하게 알아보면 4등급 3개만 있습니다. 3등급 2개, 2등급 2개, 2등급 3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맞아야지 합격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점수사에는 결국 공통과목이야. 여러분들이 12월 8일 받은 성적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적표. 나왔죠? 표준 점수가 나와 있고, 100분위가 나와 있고, 등급이 나와 있어요. 원점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점수는. 이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최애선의 조합이 합법과 전문, 그 다음에 기하와 미적분,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사탐도 엄청나게 차이나요. 과목별로. 자, 자세한 사항은 정시는 시간이 되면 10월달, 12월달에 한 번 더 오고 정시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